자,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 어떻게 우리 시민 권력이 중요한가, 이 책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이제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그동안 조국 교수님이 쓴 여러 책 중에 굉장히 많이 다가온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동안 내가 본 조국은 아주 잘난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이었는데 그 조국이 인간 조국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거를 이제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느꼈냐면은 이 책이 위대한 사상가, 고전이 될 만한 사상가들의 얘기를 쭉 쓰고 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완벽한 사상가는 아니었더라. 그들도 동시에 한계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로크에 대해서도. 그죠? 영혼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이 분열됐다고 그랬죠? 루소는 분열된 영혼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로크에 대해서도 로크도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그 시민들의 저항권 이거를 강조했지만 결국은 유럽의 식민 지배를 찬성하고 미국의 노예제도를 찬송하고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국 교수님이 이 책의 행간에 몇 줄 이렇게 탁탁 던지고 놓아가는 그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의 서문에도 써놨고 중간에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19쪽에 옛날에 이제 2010년에 아마 쓴 표현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보적인 지식인 학자로 분류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모순된 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 주석에 보면 이게 2010년에 쓴 글인데 이번에 이걸 다시 가져오셔서 이렇게 옮겨놓는 그 심정, 그 마음을 다가오니까 인간 조국이 느껴지고 껴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상가들의 이런 사적인 일화들을 얘기하고 그런 표현 같은 걸 쓴 이유는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저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책 글로도 표현을 했고 또 말로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찌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고 흠결도 있고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삶에 있어서 제가 완벽한 티끌 없이 살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 속에서 근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또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 이후로 제가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언론에서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면 제가 그때마다 다 사과를 했습니다. 당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분이 사과하라 그러면 또 사과하고 모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이 사과하라고 칼럼 쓰면 또 사과하고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또 계속 할 생각입니다. 사과를 하고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그냥 입에 말린 소리가 아니라요. 제가 저의 흠결, 한계, 잘못, 과오 등이 있으면 또 끊임없이 제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사과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직시하시면서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제가 꿈꾸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책도 낸 것이고요. 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 몽테스키에를 읽으면서도 조국 교수님이 굳이 이런 표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몽테스키에는 강남 좌파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복잡한 심경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근데 몽테스키에가 와인을 좋아한 겁니까? 몽테스키에 브랜드의 와인이 만들어진 겁니까?
몽테스키의 와인은 몽테스키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팔고 있는 와인입니다. 여러분, 몽테스키의 와인은 미국 겁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읽으면 이런 것도 다 알게 되는데, 제가 조국 교수님이랑 몇 번 와인을 마셔봤어요.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와인 몇 잔 정도? 한 병? 5잔. 이분은 책 안 읽으신 분인데 술은 같이 마셔본 것 같아요. 정확히 맞히셨어요. 한 5잔. 딱 느낌 보면 아세요? 예, 그렇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상가들의 위대한 점과 동시에 그 시대적 한계, 혹은 개인적 한계,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이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도 보면은, 우리의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 교수님이 이 책을 끝까지 쓰신 그 힘의 주목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보통 우리는 우리의 한계, 흠결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 흠결 한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를 포기하고 이렇게가 상당히 그렇게 가는 게 인간의 또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한계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원고지 수천 장일 것 같은데 꿋꿋하게 이게 써 나갔던 점에 대해서, 내가 옛날부터 만났던 친구 조국이 잘 버텨줬구나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2심 재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니? 짧게 말씀하시면. 결과는 신문에 나온 거 다 보셨을 거고요. 항소 이유서가 접수되어 있고 아마 한 달 내로 2심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심은 통상 한 6, 7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건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심에서 더 성실하고 또 진솔하게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명하고 해서 네. 2심 판결에서 제가 유죄받은 부분을 또 다시 무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3년 전에 이 책으로 조국을 처음 만났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시겠지만, 행간에 오연호가 조국에 대해서 평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정치적 근육이 아직 단련되지 않았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실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적 근육이 너무 많이 단련돼 버린, 더 이상 털릴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된 조국을 보면서 저도 참 만감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